여러분, 혹시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시나요? 아침에 한 잔은 무조건 마셔야 눈이 떠져요 하시는 분, 난 하루에 서너 잔은 기본이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커피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음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이미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 말인즉 너무 뜨겁게 마신 커피는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냥 음료인데 무슨 바람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엔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식도는 입처럼 통증을 바로 느끼는 신경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 뜨거운 커피가 지나가면서 미세한 화상을 내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상처들이 쌓이면 식도 점막이 변성되고 결국 식도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 터키, 중국 같은 나라들이 식도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70도 전후의 뜨거운 차나 음료를 마시는 문화 때문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뜨거운 음료가 그 나라들의 높은 식도암 발병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한국은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2.7배나 많은 연간 353잔의 커피를 소비합니다. 즉, 우리 역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잘못된 커피 습관, 그리고 당장 커피를 끊어야 하는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커피를 더 건강하게 즐기는 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에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오늘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이 커피 마시는 습관을 다시 보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 드실 때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파? 아니면 김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아메리카노파? 특히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암연구소 IARC는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너무 뜨거운 상태로 커피를 마시는 건 우리 몸에 조용한 흉기를 들이미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입안은 뜨겁다고 바로 아프다고 반응하지만 식도는 다릅니다.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어서 화상을 입어도 티가 안 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식도 점막이 계속 손상되고 그게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식도암 발병률이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특히 터키와 이란처럼 뜨거운 차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식도암 환자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그 주요 원인을 음료의 온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겨울철 따뜻한 라떼를 들고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라떼가 몇 도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대부분 70도 전후에서 제공됩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식도를 지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입술에 댔을 때 뜨겁다 싶으면 바로 마시지 마세요. 조금 식힌 뒤 따뜻하다고 느껴질 때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즉, 커피는 뜨거움이 아니라 은은한 온기로 즐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이스커피만 마시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주로 언제 마시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모닝커피 한 잔? 아니면 점심 먹고 졸음 쏟아질 때 커피 타임? 사실 커피는 언제 마시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간대에 마시면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자, 먼저 아침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커피 없이는 못 살아 하시는데요. 문제는 우리 몸이 이미 아침에는 천연각성제를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불리는데 사실은 몸을 깨우고 활동을 시작하게 해주는 천연 알람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때 커피를 곁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이중각성 효과가 생기면서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두통, 가슴 두근거림, 속쓰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긴장감이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괜히 짜증이 늘어날 수도 있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점심이나 오후에 커피를 마신 사람보다 부작용 경험률이 2에서 3배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기상 후 약 2시간 30분 뒤를 추천합니다. 즉, 아침 7시에 일어나셨다면 9시 30분 이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코르티솔 분비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커피의 카페인이 깔끔하게 각성 효과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점심시간 12시에서 오후 1시, 저녁 무렵 역시 코르티솔이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역시 과도한 각성이 생기고 심지어 저녁엔 수면까지 방해할 수 있죠. 정리해 볼까요? 아침 기상 후 2시간 반 이후에 점심 저녁 코르티솔 피크 시간대는 피하기. 오후 늦게 특히 3시 이후 숙면을 위해 가급적 자제. 여러분 혹시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커피 마셨는데 오히려 더 불안했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 마신 뒤 바로 양치하시는 분 계신가요? 치아가 누렇게 변색되는 게 싫어서 바로 닦아야지 하고 커피잔 내려놓고 곧장 칫솔 잡으셨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 의외로 치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산성 음료이기 때문이죠. 커피를 마시면 입안이 순간적으로 산성 환경으로 바뀝니다. 이때 양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성에 노출된 치아 표면, 즉 범랑질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게 되면 닦는다 보호막을 깎아낸다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착색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치아가 더 약해지고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했는데도 이가 시큰거린다거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커피를 마신 직후에는 칫솔질 대신 물로 가볍게 헹궈주기, 그리고 최소 30분 정도 지난 후 양치하기. 그 이유는 침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인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성을 중화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보호막이 회복된 상태에서 양치해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치과 의사들은 차라리 커피 마시기 전에 양치하고 마신 뒤엔 물로 헹궈라고 권장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쩐지 커피 마시고 양치했는데 이가 더 시렸구나 하고 무릎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오늘부터는 커피 물로 헹구기 30분 후 양치 이렇게 바꿔보세요. 치아 건강이 훨씬 오래갑니다. 여러분 커피가 몸에 안 맞을 때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입니다. 속이 쓰리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누우면 가슴이 화끈거리는 느낌. 이게 바로 커피의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특히 카페인은 식도와 위 사이를 막아주는 괄약근의 압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지기가 느슨해져 위산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두 번째 신호는 뼈 건강의 악화입니다. 카페인은 칼슘 배설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커피가 뼈를 더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 자료를 보면 50세 이상 여성의 골감소증 유병률이 매우 높은데 여기에 커피까지 매일 여러 잔 마시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약물 복용 중 부작용입니다. 감기약이나 진통제에 이미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커피까지 마시면 카페인이 중복돼서 불면증, 심장이 두근거림, 불안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만약 약을 복용 중이라면 커피를 잠시 멈추는 게 현명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외출이나 회의 중에 화장실을 자꾸 찾게 된다면 커피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위장질환 악화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커피를 마실 경우 위산 분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아침마다 속이 쓰리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공복 커피가 습관 아니신가요? 여섯 번째 신호는 수면장애입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68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오후 3시 이후 커피는 밤잠을 방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불면증이 잦은 분이라면 커피를 아예 끊거나 오전까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나요? 그렇다면 몸이 이미 커피 줄여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커피의 위험한 습관과 몸의 경고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커피는 무조건 끊어야 하나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좋은 소식은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면 커피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입니다. 스위스의 커피과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하루 35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약 20% 낮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커피 속의 카페인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뇌 속 염증을 줄이고
기억 중추인 해마의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효과는 45년 정도의 중단기 효과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간 건강 개선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인 CIA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간 기능 지표가 더 건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간암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이 효과는 일반 커피뿐 아니라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카페인이 문제가 된다면 디카페인 커피로 대체하셔도 간 건강에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당뇨 예방 효과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커피 속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혈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이는 설탕과 프림을 넣지 않은 블랙 커피 기준입니다. 설탕 범벅, 시럽 잔뜩 넣은 라떼는 오히려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넷째, 기분 개선 효과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늘어나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용하면 반대로 불안감을 키우고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입냄새 완화 효과입니다. 마늘이나 양파처럼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은 후 블랙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 피란이라는 성분이 냄새 분자를 잡아 입냄새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단, 설탕이나 우유를 섞으면 이 효과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보셨죠? 커피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가볼까요? 커피를 무조건 끊는 게 답은 아닙니다. 대신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 황금 규칙만 지키시면 커피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1. 온도를 낮추세요. 65도 이상 뜨거운 커피는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모락모락 나는 상태에서 마시지 말고 입술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 싶은 온도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든 뜨겁든 온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2. 시간대를 조절하세요. 기상 직후, 점심 직전, 저녁 무렵은 피하세요. 이때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돼 이미 몸이 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커피가 오히려 과잉 반응을 일으켜 두통 불안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기상 2시간 후 점심 전까지. 3. 양을 지키세요. 하루 권장량은 보통 2잔에서 3잔 400mg 카페인 이하입니다. 커피는 내 피다 하며 56잔씩 마시면 카페인 과다로 불면심장, 두근거림 혈압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로 일부 대체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4. 양치는 30분 뒤에. 커피 마신 직후 양치질은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물로 헹군 뒤 30분 뒤에 양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은 커피 마시기 전에 양치하고 이후엔 물로만 헹궈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첨가물은 줄이세요. 설탕, 프림, 시럽, 휘핑크림이 들어가면 커피는 더 이상 건강 음료가 아닙니다. 블랙커피 또는 우유 살짝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꿀 한 방울이나 시나몬 가루를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커피는 잘만 즐기면 뇌를 맑게 하고 간을 지키고 당뇨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슈퍼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잘못 들이면 위장병, 심장병암까지 불러올 수 있죠. 오늘부터는 마시는 습관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커피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커피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들을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